30분이 돼서 저널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년차 강사 이양현입니다. 본 저널은 탑 이후에 발생하는 레프트 벤트리클러 디스synchro니를 보였던 환자들에서의 아웃컴을 발표한 저널입니다. 음, 탑 이후에 하이그레이드 혹은 컴플리트 AV 블락이 6에서 25% 정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클리니컬 임팩트 그리고 RV 페이싱이 하이볼드 많이 들어가는 환자들에 대해서 그 클리니컬 임팩트에 대한 연구를 시행한 논문입니다. 본 논문은 2012년도 1월 1일부터 2017년 7월 30일까지 시행하였고, 발론 익스펜더블 혹은 셀프 익스펜더블 가진 타비를 시행한 환자들에 대해서 레트로스펙티브한 코호트 스터디 시행하였습니다. 환자에서 기존에 CID가 있거나 LVBB가 있었거나 혹은 LVF가 50% 미만인 환자들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고 진행을 하였고, 12개월째 펠럼 로스가 된 환자들도 분석에는 제외를 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정보들에 대해서는 메디컬 레코드를 확인하였고, 벤트리클러 페이싱 버든 같은 정보들은 인터로게이션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하이버든 RV 페이싱은 80% 이상으로 정의를 하였고, 퍼시스턴트 LVBB는 30일째 LVBB가 보이는 경우로, 그리고 타바를 시행한 지 1년까지 LVB가 있는 경우를 펄머넌트 LVBB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퍼시스턴트 AV 디스팅코로니는 하이버든 RV 페이싱이나 펄머넌트 LVBB 둘 중에 하나 혹은 둘 다 있는 경우로 정의를 하였고, 이 환자들에 대해서 1년에 대한 월커즈 모탈리티와 그리고 1년째 월커즈 모탈리티의 그 LV 디스synchro니가 있었던 환자들과 없었던 환자들에 대해서 비교를 했고, 그리고 클리니컬 아웃컴, 그리고 LVEF나 그 뉴 온셋 LV 시스톨 디스펑션에 대해서도 1년째 평가한 것을 가지고 비교를 하였습니다. 총 658명의 환자가 타비를 시행받았고, 그중에 기존에 CID가 있었던 환자는 76명, LVBB가 있었던 환자는 28명이었고, 158명은 LVF가 50% 미만으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362명 중에서 50명 그리고 13.8%가 PPM 임플란테이션을 시행받았고, 83명, 22.9%가 뉴온스 LVBB를 보였습니다. 타바를 시행하고 PPM 임플란테이션까지 걸렸던 시간은 3.65에 플러스 마이너스 3.5일이었습니다. RV 리드는 모두 다 에이펙스로 임플란테이션 되었고, 46명 환자들은 이후에 LVBB가 퍼머넌트하게 남아 있었고, 그리고 둘 다 남아 있었고, 있었던 환자들은 12명이었고, 그리고 PPM을 임플리멘테이션 받은 환자 중에 하이버든 RV 패싱이 들어갔던 환자들도 23명이었습니다. 환자들에서 평균 나이는 77세, 그리고 남성이 좀 더 많아서 56.1%였고, 퍼머넌트 LVBB를 보였던 환자들은 이전에 에이트럴 피브레이션이나 플러터가 있었던 좀 더 많이 있었습니다. 이 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보여드린 표고, 그래서 사바 이후에 3분의 1 정도가 AV 컨덕션 오버너멀티를 보였고, 그 중에 50명이 PPM을 임플리멘테이션 하였습니다. LVBB를 새로 발생한 환자는 83명이었고, 그 83명 중에서 13명이 컴플리트 AV 블락으로 갔고, 결국은 PPM 임플리멘테이션을 시행받았습니다. 그 중에 5명은 다시 그 컴플리트 AV 블락에서 호전이 되었고, LVBB에서 호전된 환자는 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차에서 LV 디스synchronous 그룹에서는 18.7%로 그 컨트롤 그룹보다 좀 더 높은 모탈리티를 보였고, 그리고 33.3%가 뉴온스의 카디오마이패시를 보여서 조금 더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해저드 레이쇼를 보시면 2.16이 올코즈 모탈리티 레이트된 해저드 레이쇼였고, 뉴온스의 카디오마이패시에 대해서는 14.8로 조금 더 많이 높게 나온 것으로 결과 보였습니다. 다음은 카팔란 마이어 커브이고, A에서 보시는 게 모탈리티 프리된 그래프이며, 빨간색이 컨트롤, 파란색이 LV 디synchronous 그룹입니다. B에 보시는 건 카이드 말패시 프리이고, 역시 LV 디synchronous 그룹이 좀 더 빨리 발생하는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1년 차에서 봤을 때 LV 디스크로니 그룹에서 컨트롤보다 좀 더 낮은 LVEF를 보였고 53.8%, 그리고 컨트롤에서는 64.8%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LVEF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80% 이상의 그 하이버든 그 RV 패싱 환자들을 봤을 때 이 중에서 30명 중에 9명이 50% 미만으로 측정이 되었고 이 중에서는 CRT까지 진행을 한 환자가 2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퍼머넌트 LBBB 그룹에서도 6명이 결과적으로는 CRT를 임플리멘테이션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면 그 타바를 시행받고 LV 디싱크로니가 있었던 환자는 4분의 1 정도이고 이때 정의는 하이버든 RV 페이싱이 80% 이상, 그리고 퍼머넌트 LBBB 둘 중에 하나라도 있는 그룹이 4분의 1 정도였고, 에드버스 아웃컴을 좀 더 많이 그 관련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올코즈 모탈리티는 18.7%, 8.5%, 그리고 카디오미패시비도 33.3%, 3.3%로 둘 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보였었습니다. 음, 기존에 셀프 스테펜더블을 시행했을 때 좀 더 ppm 임플레멘테이션이 높은 것으로 나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 기존의 연구 37.6%를 보였던 그 ppm 임플레멘테이션 레이트보다는 좀 낮게 나왔던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LBBB와 타바 이후에 발생한 LBBB가 모탈리티가 을 높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는 없었으며, 그리고 PPM 임플레멘테이션이 모탈리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사실은 그 전에 연구에서는 명확하진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어, 조건을 달리해서 PPM 임플레멘테이션뿐만 아니라 LV 패싱 버든이 높고 LBBB가 지속적으로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이 경우에서 하이어 모탈리티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타바 이후에 발생한 LBBB가 LV 디스펑션과 영향이 있다는 것은 이전 연구하고도 부합이 됐던 연구였었고, 어, 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어, 본 연구의 그 리미테이션을 보시면 어찌됐든 그 레트로스펙티브한 옵저베이셔널 스터디라는 점과 프로시저 데이터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아서 분석에 사용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그 팔로업 듀레이션 자체가 상대적으로 짧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발표는 이상입니다. 혹시 그 코멘트나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하실 때 그 본문만 이렇게 보여주면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테이블을 보여주세요. 그래야지 데이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테이블 1, 2, 3을 좀 네, 보여주면 설명을 해주실래요? 네, 교수님. 어, 테이블 1은 그 베이스라인 클리니컬 캐스터리스틱이고, 그 세구는 LV 디스크로니는 그 RV 페이싱 그리고 퍼먼트 LBBB 모두를 포함한 그룹이고, 이거는 RV 페이싱 80% 이상, 퍼먼트는 1년 차에서도 LBBB가 있는 환자들입니다. 그리고 D는 그 둘 다 없는 컨트롤 그룹이고, 이 그룹에 대해서 베이스라인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났던 거는 내추럴 피브레이션이 그 전에 있었던 거가 이것으로 아마 그것 때문에 그 안티코애귤레이션을 드셨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두 변수 외에는 차이가 나는 변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2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모탈리티 차이고, 그리고 해저드 레이쇼를 조정했을 때 2.16으로 LV 디스코니가 컨트롤 그룹보다 좀 더 높은 것으로 보였고, 카디움 FC도 LV 디스크로니 그룹이 컨트롤보다 많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3 보시면 EF 감소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 1년 차에서 LV 디스크로니 그룹이 기존의 베이스라인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1년 차에서는 53.8%, 그리고 컨트롤 그룹은 64.8%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수치를 보였고, 그냥 EF의 변화만을 비교했을 때도 10.5%, 그리고 컨트롤 그룹은 오히려 플러스 0.5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컨트롤 그룹이 뭐예요? 페이스메이커를 갖고 저 페이스 핫블럭은 있는데 디스싱크로니가 없는 거예요? 어, 위에 스페이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시면 LBB가 있는 그 퍼머넌트하게 있는 환자들은 다 포함이 됐고 어. 그 PPM이 들어갔다 해도 그러니까 LBB가 있고 PPM이 들어갔으면 어차피 포함이 될 거고 PPM이 들어간 환자에서는 80%보다 높게 들어가는 패션 버든이 있는 환자들이 LV 디스크로닉 그룹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컨트롤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메이커 없는 사람. 있어도 80%가 덜 들어가는 환자입니다. LBB가 없고. 음. 내가 아까 놓친 것 같은데 디싱크로니는 뭘로 지금 있다 없다를 판별했어요? 기준이. 디싱크로니는 그 LBB가 있느냐 그리고 그 PPM에서 RV 페이싱이 80%보다 높게 들어가는. 메카니컬 디싱크로니아가 아니고 그냥 EKG만 갖고 있는 네, 거예요. 그렇게만 했습니다. 에코는 측정하진 않았습니다. 이게 2021년에 스터디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백그라운드가 스터디들 중에는 탑 이후에 박동기를 넣으면 하드 아웃컴이 확 안 좋아진다라는 연구가 나온 게 있고요. 하트리즘에 아마 프랑스 그룹에서 낸 게 있고, 그다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잭에 그 스웨덴 그룹에서 낸 게 있는데 거기서는 박동기를 넣는 사람이랑 안 넣는 사람이랑 하드 아웃컴이 차이가 없다. 이렇게 나와서 이게 약간 컨트로버셜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박동기를 넣은 사람 중에서도 80% 이상 들어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빼고 LBBB도 묻고 이래가지고 디스싱크로니가 있냐 없냐 개념으로 좀 풀어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 다 페이스메이커만 페이스메이커 컨벤셔널 페이스메이커만 한 거죠? CRT는 안 한 거고. 네, 그 연구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CRT로 넘어간 환자들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넘어가는 선생님. 건 예,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넘어가는 거는 다 디싱크로니 그룹에서만 넘어갔나? 보시면 CRT가 네, 여기 보시면 네, 디싱크로니 그룹에서 넘어갔습니다. 전부. 퍼머넌트 그리고 여기서도 80% 넘어가고 그 중에 2명이 넘어갔습니다. 김태현 선생님, 그 하기 전에 RBBB가 있었던 환자들이 태비 후에 모탈리티가 훨씬 높은 걸로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그 디싱크로니가 롱텀 모탈리티에 영향을 준다면은 컨덕션 시스템 페이싱으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세요? 실제로 저희 탑이에서 컨덕션 시스템 페이싱, LBB 페이싱 한 사람이 지금 한 N수가 아직 적긴 한데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 확실히 심텀이 확실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심톰이 하드 아웃컴을 뭐 100%뭐 예측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이 디스싱크로니가 있냐 없느냐가 이 코모비디티 많은 사람들한테 하페일러나 뭐 제너럴 컨디션을 확 안 좋게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를 좀 결정짓는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데이터가 아직 없는데 좀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망률까지 하펠뿐이 아니라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돼요. 수가 많다면 분명히 통계적으로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년차 강동선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2022년 11월 잭에 발표된 논문이고 웨이오 클리닉에서 발표한 논문이고요. 트라이커스 리거시테이션의 발생과 버든이 AP 환자들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연구입니다.
흔히 트라이커스피드 리거지테이션 TR은 랩 사이드 하트 디지즈에 의해서 라이트 하트 리모델링에 의해서 2차적으로 발생하는 애널러 다일레이션과 리플렛 말 코압테이션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하지만 이 중에서도 10% 가량은 정확한 TR의 원인이 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atrial fibrillation, AFib, 이런 isolated 혹은 idiopathic TR이라고 알려진 것들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점차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AFib 환자들에 대해서 TR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와 TR이 발생했을 때 내추럴 히스토리, 그 프로그레션 스텝이 어떻게 되는지를 기술한 데이터는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아이솔레이티드 TR이 몰탈리티와 몰비디티에 시그니피컨트한 임팩트를 미친다는 연구들이 속속들이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 따라서 AFib과 TR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향후 시베 모더레이트 이상의 시그니피컨트한 TR과 이에 대한 appropriate intervention이 클리니컬하게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가지는지를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새로 발생한 AFib로 진단된 환자들에 대해서 트라이커스피드 리거지테이션의 발생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TR이 발생한 이후에 내추럴 히스토리는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를 하였고, 더불어서 이렇게 이제 모더레이트 이상의 TR을 시그니피컨트 TR로 정의를 하였는데, 이런 시그니피컨트한 TR이 앞으로 롱텀 서바이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역시 이제 함께 조사를 하였습니다. 스터디 포퓰레이션은 로체스터 에피데미올로지 프로젝션으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한 포퓰레이션 베이스드 코호트 스터디이고, 주로 메이오 클리닉과 올렘스테드 메디컬 센터로부터 환자들이 인롤이 되었습니다. 주로는 메이오 클리닉에서 인롤이 되었고요. 2001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사이에 새로이 AFib로 진단된 환자들 4,440명을 대상으로 이제 스터디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2001년 이전에 AFib나 플러터로 진단된 사람이라든지 혹은 카디오바스큘라 서저리를 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AFib로 확인된 사람들은 익스클루전 되었습니다. 해당 환자들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이제 팔로우업이 되거나 혹은 사망할 때까지 이제 팔로우업을 하였고, 트라이커스피드 리거지테이션이 시비어리티가 모더레이트 이상인 것은 팔로우업하는 에코카디오그래피 리포트를 리뷰를 하면서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 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파락시스말 AFib은 스폰테니어스하게 7일 이내에 사이너스 컨버전 된 경우를 파락시스말 AFib으로 진단하였고, 그 외 7일 이상 지속이 되거나 계속 서스테인하게 AFib으로 진단되는 경우는 넌 파락시스말 AFib으로 진단을 하였습니다. 이런 AFib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스트래티지 그룹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제 따로 분류를 하였는데요. 리듬 컨트롤 스트래티지 그룹은 요즘 트렌드에 맞게 얼리 리듬 컨트롤에 합당한 그런 데피니션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AFib 진단 이후 1년 이내에 이제 약을 안티어리드믹 드러그를 30일 이상 썼다거나 혹은 카디오 버전을 했다거나 혹은 카테터 어블레이션을 한 경우를 리듬 컨트롤 스트래티지 그룹으로 이제 분류를 하였고, 이 외에 이런 리듬 컨트롤 인터벤션을 하지 않고 레이트 컨트롤 메디케이션만 30일 이상 적용한 경우를 레이트 컨트롤 스트래티지 그룹으로 따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가능하다면 TR-CVRT를 측정할 때는 많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에코카디오그래피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퀀티테티브 메저먼트를 좀 사용을 하였고, 서바이벌 스태투스 역시 RFP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탈리티 데이터를 근간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TR의 에티올로지는 이 연구에서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었는데, 첫 번째 TR은 그룹 1 TR은 이제 페이스메이커 리드 임핑지먼트 때문에 생긴 TR이라든지 혹은 트라이커스피드 리플렛 자체에 있는 스트럭처럴 디지즈 때문에 사용한 경우, 두 번째는 랩 사이드 밸브 디지즈나 랩 사이드 하트 디지즈에 의해서 세컨더리가 발생한 경우를 그룹 2로 분류하였고, 그룹 3는 그런 랩 사이드 디지가 없는데 풀모너리 하이퍼텐션 때문에 있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세 가지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아이솔레이티드 TR로서 네 번째 그룹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 cumulative incidence, significant TR의 cumulative incidence는 fine and gray analysis로 이제 all cause death를 computing 리스크로 고려하여서 이제 계산이 되었고, 이런 fine and gray regression은 multivariable 아날리시스를 통해서 인시던트 TR의 발생과 연관된 프레딕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인시던트 TR을 타임 베어링 아날리시스를 통하여 향후 인시던트 TR이 subsequent한 서바이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해자드 레이시오를 통해서 좀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먼저 그 페이션 파티시펀트 셀렉션에 대한 차트를 보시면은 총 4,440명이 인롤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베이스라인 에코카리오그래피를 시행한 사람이 2,873명이었습니다. 이 중에 이미 베이스라인부터 모더레이트 이상의 any valvular dysfunction이 있던 경우라든지 팔로우 에코가 없는 사람 혹은 이지스프레션의 50% 미만인 사람, 시그니피컨트한 다른 스트럭처럴 하트 디지즈가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전에 카디악 서저리를 받는 사람들 모두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이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사람들은 69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스를 보시면은 평균 나이는 68세였고 그중에 여성은 39%를 차지하였으면서 가장 흔한 코모비디티는 이제 하이퍼텐션, 디슬리피데미아,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였습니다. 이 연구에서 아무래도 베이스라인 상에서 스트럭처럴 하트 디지즈를 최대한 배제를 하다 보니까 베이스라인 에코카리아 캐릭터리스틱스에서 측정된 민 LV 이젝션 프랙션은 62%로 정상 범위에 속하였습니다. 그 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팔로우를 하였을 때 64%, 442명은 permanent AFib, non-paroxysmal AFib으로 진단이 되었고 36%만이 paroxysmal AFib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진단이 되었습니다. 전체 691명 중 환자 중 73.17%는 레이트 컨트롤 스트래티지에 인롤이 되었고 리듬 컨트롤 스트래티지에 인롤된 그룹은 26.3%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시던트 시그니피컨트 TR, 모더레이트 이상의 TR과 연관된 캐릭터리스틱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균 13.3년을 팔로우를 하면서 모더레이트 이상의 시그니피컨트 TR이 발생한 경우는 전체의 3분의 1 가량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인시던스 레이스로 말씀드리면 102년당 3.9 케이스였고 이 중 랩 사이드 하트 디지즈나 폴모너리 하이퍼텐션이 으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가 아닌 아이솔레이티드 TR의 인시던스 레이스는 102년당 1.3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팔로우업 했을 때 cumulative incidence of significant TR은 10년에서 29.8% 거의 10명 중에 3명까지 발생을 하였고 15년까지 팔로우업을 했을 때는 전체 significant TR은 38.1%까지 발생하였습니다. significant TR이 발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각 TR 에티올로지별 퍼센티지를 차지하는지 분석을 하여 보았는데 전체의 절반가량은 레사이드 하트디지에 의해서 세컨더리하게 발생한 경우였고 18%는 풀모너리 하이퍼텐션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였으며 나머지 31.5%는 이 둘이 아닌 아이솔레이티드한 시그니피컨트한 TR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시그니피컨트한 TR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프레딕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멀티베리어블 콕스 리그레션으로 확인해 보았는데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그리고 여성인 경우 더 흔하게 시그니피컨트한 TR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컨제스티브 하트 페일리어 히스토리가 있다든지 렁 디지즈가 있다든지 캔서 디지즈가 있다든지 하면은 이제 인시던트 시그니피컨트 TR의 리스크가 더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non-paroxysmal 경우의 리스크가 더 높았는데 1년 이내에 이제 early rhythm control을 시행한 경우에는 rate control을 시행한 경우에 비해서 더 significant하게 더 낮은 리스크의 incident significant TR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significant TR이 long-term survival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전체 환자들 691명 대상으로는 313명이 이제 사망을 하였었는데 이를 이제 인시던트 레이스로 말씀을 드리면 102년당 2.8 케이스들이 사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시던트 TR이 발생한 이후에는 102년당 사망의 인시던스 레이트이 6.1 케이스로 확인이 돼서 시그니피컨트하게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이것을 이제 큐뮬레이티브 리스크로 말씀을 드렸을 때 5년째에는 시그니피컨트 TR이 있는 경우 5년째 사망한 누적 리스크가 13.4%, 10년 후에는 거의 절반가량이 사망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significant TR, survival outcome, long-term death에 대해서 연관된 프레딕트가 어떤 것들인지 분석한 올코즈 모탈리티에 대해서 그 프레딕트들이 어떤 것들인지 분석한 테이블이 테이블 3이고 나이가 많을수록 당연히 사망이 많았을 것이고 시그니피컨트한 코모비디티인 컨제스티브 하트 디지즈나 크로닉 렁 디지즈, 스트로크 그리고 캔서 리스크
캔서 히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은 데스 리스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독립적으로 인시던트한 시그니피컨트한 TR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오커스 모탈리티의 리스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또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와는 독립적으로 얼리 리딩 컨트롤을 시행한 경우에는 레이트 컨트롤을 시행한 경우 대비 올코즈 모탈리티 리스크가 조금 더 낮은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이 테이블스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 significant TR은 전체 left side heart disease나 pulmonary hypertension, isolated 전부 다 합한 것인데 그 isolated TR만 가지고 분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좀 서브 스터디를 좀 여기 나타낸 것이고요. isolated TR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all cause death와 데스에 대해서 다른 변수들과 인디펜던트하게 리스크를 높인다는 것을 이 저자들은 확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파인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전체 13.3년의 평균 팔로우 기간 동안 전체 3분의 1 환자들에 대해서 모더레이트 이상의 시그니피컨트한 TR이 발생을 하였고 아이솔레이티드 시그니피컨트 TR만 따지더라도 그 인시던스 레이시 102년당 1.3케이스로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이런 TR이 발생하는 것을 예측하는 인자로는 나이가 많다든지 여성인 경우, non paroxysmal AFib인 경우는 그런 인시던트 TR이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프레딕터로 작용을 하였고, 반면 얼리 리듬 컨트롤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그니피컨트한 인시던트 TR의 발생이 더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프레딕터로 작용을 하였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런 이런 시비한 TR은 랩 사이드 하트 디지즈와 무관하게 푸어 프로니스 시사하는 리스크 팩터로 작용한다는 것이 최근에 좀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AFib의 경우 이런 AFib 지속되는 경우에는 RA 딜라테이션을 통해서 시그니피컨트한 severe TR을 만들 수 있다는 가설이 함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AFib과 TR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들은 많았는데 결국 TR의 인시던스와 프로그레션 그리고 이것들이 서바이벌 아웃컴에 최종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기술하는 논문이 여태 동안 없었기 때문에 이번 논문이 지금 작성이 되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이 연구를 결국 통해서 핫 디지즈나 크로닉 렁 디지즈와 같은 코모비디티를 포함하고 이들의 영향을 제외하고서라도 시그니피컨트한 TR의 발생은 인디펜던트하게 레이트 모탈리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 연구를 통해서 좀 알 수 있었고 이 연구에서는 또한 non paroxysmal AFib TR의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고 얼리 리듬 컨트롤의 이제 TR의 리스크 그리고 모탈리티 리스크를 낮춘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어그레시브한 얼리 리듬 컨트롤 스트래터지는 이제 subsequent한 TR의 발생을 낮출 뿐만 아니라 이를 근간으로 또 하여서 모탈리티 리스크를 또 낮출 수 있지 않겠냐는 가설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솔레이티드 인시던트 TR만 하더라도 모탈리티 리스크를 50% 이상 높이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 연구였었고 아직 하지만 이런 아이솔레이티드 시그니피컨트 TR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컨센서스가 구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 그 컨벤셔널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시그니피컨트한 랩 사이디드 헐트 디지즈를 교정을 할 때 함께 이제 TR을 교정하라는 것으로 이제 레코멘데이션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확실히 right side dysfunction이 있기 전에 isolated TR이나 tricuspid disease를 교정하는 것이 레이드 아웃컴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도 보고가 되고 있고 AFib 환자들이 62%나 포함된 다른 연구에서도 isolated tricuspid valvular surgery가 생각보다 오퍼레이티브 아웃컴이 좋고 레이드 아웃컴도 개선시킨다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기적절하게 tricuspid dysfunction에 대해서 이제 인터벤션을 가하면은 롱텀 아웃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가설을 세울 수 있겠고 최근에 이제 AHA나 TCT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미국에서는 트랜스카테터 트라이커스피드 이제 인터벤션에 대한 이제 숏텀 아웃컴을 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런 다른 서저리뿐만 아니라 인터벤션과 같은 이제 다른 옵션들도 이제 TR에 대한 혹은 TS에 대한 하나의 옵션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연구들은 AFib과 아이솔레이티드 TR이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이런 트라이커스피드 인터벤션을 하였을 때 롱텀 아웃컷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이 연구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여성의 경우에 프로그레션 TR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과가 확인이 되었는데 이런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 밸브나 애놀러스의 셀룰라리티나 일라스티시티가 떨어지고 절대적인 서컴퍼런스 랭스는 더 짧지만 애놀러 서컴퍼런스의 인덱스 값은 더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들이 여성들에 대해서 더 큰 TR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한다고 저자들은 설명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리미테이션으로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인롤된 AFib 환자들 대비 베이슬라인 에코카디오그래피를 시행한 환자들이 조금 적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인롤된 N수가 좀 적었다는 점을 들 수 있겠고, 그다음에 그 에코카디오그래피를 팔로우하는 기준이 조금 아무래도 레트로스펙티브한 코호트 스터디가 보니까 그 환자들마다 제각기였어서 이런 TR의 정확한 인시던스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이 연구는 프로스펙티브 코호트 스터디가 아니기 때문에 셀렉션 바이어스가 있을 수밖에 없고, 에코카디오그래피라는 것이 인터옵저버 베리어빌리티를 피할 수 없는 그런 모달리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며, 결정적으로 이 연구는 주로 백인들에 대해서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제너럴 퍼퓰레이션에 대해서 함부로 제너럴라이제이션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 연구를 결론을 짓자면 전체 3분의 1 환자들에 대해서 결국은 모더레이트 이상의 시그니피컨트한 TR이 발생을 하였고, 이러한 TR의 발생은 몰코즈 데스의 리스크를 2배 이상 올리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인시던트한 아이솔레이티드 TR만 따지고 보더라도 모탈리티에 대해서 51%가량 리스크를 올린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서 향후에 이런 시그니피컨트 TR에 대한 클리니컬 임플리케이션을 조사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논문인 것 같습니다. 임상적으로 봐도 AFib 환자에서 TR이 생기기 시작하면 굉장히 가장 예후가 안 좋은데, 지금 여기 보면은 CKD가 별로 연관이 없는 걸로 나왔더라고요. 이게 네, 베이스라인 CKD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교수님. 팔로우업은 아닙니다. 대개는 TR이 나빠지면서 CKD가 리날 펑션이 떨어지면서 환자가 하프헬리가 악화되거든요. 또 박동기 는 환자들에 대해서 혹시 언급이 있었나요? 따로 언급은 더 없었습니다, 교수님. 이게 전체적으로 그러면 해저 드레이션은 어느 정도나 올라가는 거예요? TR이 있으면. 여기가 이제 올코르스 데스에 대한 TR의 해자드 레이쇼입니다, 교수님. 사망률이 한 3배 정도 올라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교수님. 팔로업 기간이 얼마죠? 13.3년이 민 팔로업 듀레이션입니다, 교수님. 이메일로 좀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워딩 하겠습니다. 이문영 교수님 뭐 추가 사항 있으신가요? 없으신 것 같은데. 네, 그럼 마치도록 하죠. 네, 잘 들었습니다. 수고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